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폐광 지역의 대표 기업인 강원랜드는 사실상 관광 서비스업의 대기업 수준인데 준공기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장과 부사장 등의 중요 직책은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마저 벌어지고 있어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가 높은 내부 승진 필요성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강원랜드 대표이사들의 주요 경력입니다. 10명의 사장 가운데 폐광 지역이나 강원도 관련 인물은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강원도 부지사 출신으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영집 사장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관료들입니다. 역대 부사장은 전문성과 지역성이 더 의심됩니다. 9년 전 전무이사에서 부사장급으로 바뀌면서 방송기자와 대통령실 행정관, 국회 입법보좌관이 맡았습니다. 강원랜드 부사장은 사장 바로 아래에서 4개 본부와 16실, 61팀으로 이루어진 3천여 명 규모의 강원랜드 조직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업무 공백이 없는 사장과 달리 부사장은 3, 4개월에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임기였던 부사장이 지난해 말 건강상 이유로 퇴임했는데 현재 상생경영본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4, 5월은 돼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전문성과 빠른 조직 이해를 위해 내부 인사를 부사장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사장까지는 내부 승진으로 해서 지금쯤이면 이제 저희가 2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내부 승진을 해서 내부를 더 확실하게 다지고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강원랜드는 다음 달쯤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부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데 어떤 인물이 선임될지 지역사회와 강원랜드 내부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화천군 공무원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연루된 공무원 8명은 이후 별탈 없이 모두 승진을 했는데 허위 작성을 주도했던 1명은 강등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사정보 시스템 인사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교육, 출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안부 정기감사에서 화천군 공무원이 받지도 않은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실제 이수하진 교육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허위 작성에 연루된 공무원은 최소 8명. 승진 심사에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이 허위로 밝혀진 이들입니다. 행안부는 허위 작성을 주도한 공무원 1명에 대해 화천군에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감사 당시 고생하는 같은 부서 동료들이 안쓰러워 자신이 다른 직원들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까지 임의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공무원들은 허위 작성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공무원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허위 작성 이후 연루된 8명은 모두 승진했습니다. 화천군은 교육시간 허위 작성이 승진에 미친 영향은 없다면서도 허위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사 결과와 징계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시의 관광객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은 도심 외곽의 몇몇 관광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주의 겉만 도는 관광이 아닌 도심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3,161만 명의 관광객이 원주를 찾았습니다. 전년도보다 16.3%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보다도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에 머무는 시간은 326시간에서 297시간으로 오히려 줄었고 10명 중 1.3명꼴인 숙박객 비율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인들은 어디를 가장 많이 갈까? 지난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기 관광지는 소금산 출렁다리와 골프장 2곳, 뮤지엄산, 이마트 원주점 순이었고 관광 소비는 식음료, 골프장, 레저용품 쇼핑 순으로 많았으며 50대가 주 소비층이었습니다. 간현 관광지, 골프장, 치악산 둘레길 같은 외곽 관광지에만 머물다 가고 도심으로까지 관광 소비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출렁다리로 집중되는 관광객들은 연계 관광지를 찾지 못해 당일 여행에 그치거나 여주 등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도요. 가까운 거리에는 뭐 어떤 좋은 데 있다고 추천해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왔던 바에 여기저기 다 돌아본다고요. 좋은 데 있으면 하룻밤 자고 가도 되고 이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춘천시처럼 카페 지도를 만들어 배부한다든지 맛집 지도, 시티버스 연계 등을 통해 외곽 관광지에서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한 겁니다. 또 속초 중앙시장 닭강정, 군산 짬뽕거리처럼 시장과 골목 상권의 홍보와 컨텐츠 개발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인 거죠. 도심에 형성된 상권의 그런 브랜드 파워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각인시키려는 그런 홍보 마케팅 전략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원주의 SNS 언급 횟수는 2,500건으로 강릉 5만 1,000건, 속초 3만 2,000건, 춘천 17,000건과 비교도 안 되게 적었는데 최근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선 반계리 은행나무와 같은 원주의 대표 포토존을 도심 곳곳에 개발해 SNS에 노출하는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또 젊은 층이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가 인기인 만큼 강원 가명을 비롯해 옛 원주역과 제일은행, 아카데미 극장, 원동성당 등 도심의 근현대적 건물들도 MZ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되기 충분합니다. 그 레트로에 대한 감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레트로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좀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 관광 자원의 개발들이 꽤 성공을 하고 있는 편들입니다. 또 야간 관광을 갖춘 강원 가명과 야시장, 시장 버스킹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과 함께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도심 속 게스트하우스 확보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외곽 관광단지 개발로 발생시킨 관광 수요를 공동화된 도심으로 돌린다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근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다 버린 꽁초는 낙엽에 붙기라도 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쌓아둔 낙엽 안에 담배꽁초를 넣어봤습니다. 처음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자 나뭇가지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8분 만에 낙엽이 활활 타오릅니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분다고 느껴지는 초당 풍속 5m에서는 6분이면 불이 옮겨 붙습니다. 낙엽더미 아랫부분부터 타들어갔다가 다시 연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불을 만드는 겁니다. 담뱃불에 의해 불이 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 에너지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낙엽이나 종이 등 가연물이 열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이처럼 무심코 버린 작은 담뱃불이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 9,700여 건 가운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된 건수는 3,200건. 10번 중 3번은 담배꽁초가 불쏘시개였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15분쯤 철원 갈마릅 2차선 도로 옆에서 불이 나 갈대와 작은 나무 등 산림 330제곱미터가 모두 탔고 25일에도 강릉과 춘천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축구장 138개 규모의 산림을 태운 양양 송천리 대형 산불도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산불 조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엽 더미 사이로 이렇게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퇴적물이 많을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고 불꽃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림과 맞닿은 국도와 휴게소 도로변을 중심으로 담뱃불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금연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최근 높은 금리 기조 속에 강원도 내 아파트 월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올해 1월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 월세는 지난 2년 사이 34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45.7%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종전 2%대에서 최근 6에서 7%까지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에 드는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져 월세로 전환한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강원경찰청은 오늘부터 650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관리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오늘 12월까지 10달 동안 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과 놀이터, 공원, 골목길, 학원가 등 아동 범죄 취약 지역에 배치합니다. 이들은 순찰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지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한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덕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원도에서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15건 가운데 승소 건수는 5건으로 승소율이 33%였습니다. 강 의원은 승소율이 낮은데도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보인다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속초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시장 등 당연직 위원과 시장, 시의장 추천인, 민간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첫 회의에서 일정과 시청사 현황 등을 보고하고 후보지에 대한 주민 공모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유치 경쟁, 갈등 등이 우려돼 공모 대신 의견 수렴을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향후 전체 후보지를 공개한 뒤 평가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겨울철 사고 우려 때문에 문을 닫았던 홍천 팔봉산 관광지가 어제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어제부터 팔봉산 등산로를 개장하고 야영장과 족구장은 이달 17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천 구경 가운데 제1경인 팔봉산은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8개의 암봉과 홍천강이 산을 감싸고 흘러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평창군이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과 시험부터 운전 연수까지 필요한 교육 비용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지원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지역 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5개년 계획과 인구 감소 대응 계획 수립,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달 말 확정하는 강원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인구 늘리기 사업에 주력합니다. 또 6월까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해 생활 인구를 강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광역 24개, 기초 63개 등 2,400억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39개를 선정해 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국대회 참여 지원과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노인 대상 건강 문화, 체육, 여가 지원 사업 등입니다. 특히 사각지대 홀몸 어르신 대상 돌봄 사업과 어르신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보화 교육 사업 등을 우선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내 23개 시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고 보조금 434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지역별로 강원도에 333억 원, 충북 5개 시군에 101억 원을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자동차와 사업장, 생활 주변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 굴착기 보급을, 사업장 관리 사업으로는 방지 시설 설치와 연료 전환을, 그리고 생활 주변 관리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전옥스 보일러 보급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구도심 활용을 위한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모두 3억 4천만 원을 들여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 관련 용역에 대해 오늘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오는 24일 협상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삼척의료원과 삼척고 이전에 대한 여건과 현황, 활용 방안을 포함해 삼척고 이전 후보지 선정 등의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춘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목표액보다 700억 원이 늘어난 5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양 8교 건설에 49억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20억 원, 송암 복합스포츠 아카데미 조성 16억 원 등을 신규 사업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